오늘장 리뷰 또 내일장 프리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증시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지 자세한 내용은 흥국증권의 변준호 연구원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은 그 파월 리스크를 리커창에 달래준 하루였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주요 인사와 또 중국의 주요 인사 이렇게 G2에서 입김 효과로 인해 시장 분위기가 좀 잡혔다라고 보시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간밤에 이제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관망하는 코멘트를 좀 내놓음에 따라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실은 투자자들이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난 3월 2일에 그 레너브레드 연준 이사가 국채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신경 쓰고 있는 멘트가 나왔었기 때문에 간밤에 있을 파월 연준도 3월 중순 FOMC를 앞두고 조금 시장이 지금 금리 상승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멘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기대를 했던 하루였는데 사실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 소극적인 또 관망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코멘트를 했다 이렇게 시장이 조금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오늘 하루 장세였는데요. 사실은 오히려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사실 그 경기 회복 초기 국면에서는 뭐 원래 금리가 이제 보통 상승을 하죠. 예.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경기 회복의 속도보다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갈 거라는 두려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좀 이런 부분을 그 금리가 경기 회복 속도보다 더 앞서가지 않도록 조금 달래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지만 주식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연준 그 이사라든가 총재들 발언을 좀 정리해 보면 아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준 내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준 내에서 의견 수렴이 되는 대로 이제 3월 18일이죠. FOMC 가서 어느 정도 결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FOMC 전까지 그 금리도 오르고 시장이 조금 이렇게 어수선한 흐름이 지속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 3월 중순 FOMC에서 연준이 이제 그 금리라든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멘트를 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지금 조금 매를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FOMC의 금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다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이제 조금 장기 금리를 조금 잡아주는 그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가 그런 전략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FOMC 전까지는 지금의 어떤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과 또 연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이 조금 계속 버서스 되면서 조금 등락 과정을 더 이어가지 않겠나 싶고요. 오늘 다행스럽게도 중국에서는 조금 그 리커창 총리가 이제 좀 부드러운 출구 전략의 뉘앙스를 좀 보이면서 장중 반등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유동성을 흡수한다 이런 걱정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오늘 리커창 총리가 그 양회에서 언급했던 부분은 이제 6% 이상의 고성장을 좀 자신한다라는 부분에 언급이 있었고 최근 유동성 흡수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려를 조금 완화시켜줄 만한 그래서 적절하게 시장을 봐가면서 대응해가면서 유동성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조금 안도할 수 있는 코멘트를 해줬다는 점에서 또 미국 쪽에서 어떤 불편했던 재료들이 조금 해석되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리커창 총리의 그런 발언이나 기사 내용을 봤는데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의미일까 이게 딱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원님 말씀대로라면은 부드러운 출구 전략 뉘앙스를 나타내면서 친시장적이었다. 그래서 시장이 오후장에 좀 낙폭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오늘은 업종별로도 상당히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늘의 움직임 가운데서 좀 눈에 띄게 우리가 짚어봐야 할 만한 섹터나 테마가 있다면요. 네, 두 가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봄에 좋은 주식들, 음. 그러니까
흔히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동 수요도 많아지고 이렇게 온화해지는 날씨 흐름이 전개될 때 보통 좋은 주식들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소비재입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유통, 화장품, 패션 이런 종목들이 지금 3월 들어서 이번 주 내내 조금 강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지금 유통이라든가 화장품, 패션 이런 소비재 종목들을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글로벌리 또 국내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게 숫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97.4까지 바닥에서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 보시면 그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이렇게 억눌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상황을 볼 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보통은 한 110 내지는 그 이상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97.4에 불과하기 때문에 2월 숫자가 앞으로도 소비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지표적 여력은 계속 열려 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계속 좋아지는 것이 이제 경제 지표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실제로 이제 코로나도 좀 진정이 되고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의 이동 수요가 실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억눌렸던 보복 심리가 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좀 상향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시그널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드라마 관련주라든가 이런 미디어주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중국 소비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중국과 또 엮여져 있는 그런 소비주들은 더 또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소비재 기업들의 봄에 보통 주가가 실제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봄에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흐름을 그냥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실제 과거 소비재들의 봄철 주가 흐름이 실제 좋았다.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에 좋은 주식, 소비재 쪽 이쪽 보자 얘기해 주셨고 눈여겨볼 만한 섹터 하나 더 있다면서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손해보험주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동안 뭐 다른 웬만한 업종들은 이제 백신 나오고 대부분이 바닥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조금 안 오른 업종이 뭐냐라고 우리가 찾아봤을 때 손해보험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해보험주가 최근에 얼마나 많이 언더퍼폼을 했느냐. 벤치마크로 이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뭐 코스피라든가 또 미국 금융주 또 생명보험주 이런 손해보험주와 관련된 그런 지수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손해보험주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못 오르면서 그 벤치마크 지수들하고 주가 스프레드가 역사적으로 최대로 벌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손해보험주들이 뭐 사실 실적이라든가 업황이 크게 좋아지는 부분이 안 보였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에게 소외를 좀 받았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험료 인상을 2월 달에 단행을 했죠.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좀 캐탈리스트라고 봅니다. 4월부터 이제 구실손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이 손해보험 기업들의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전망 하향도 조금 일단락되면서 멈출 것 같고요. 벤치마크 지수 대비해서 주가 하락도 이제 좀 메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험주들이 보통 또 2, 3분기에 주가가 좋아요. 내수주들이 이제 보통 아웃퍼폼을 하는데 지금이 3월이라는 점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미국에서도 이제 유일하게 못 올랐던 기업이 최근에 오르고 있는데 그게 크루즈 기업의 카니발입니다. 뭐 수천 명씩 이제 모여가지고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가는 이제 그런 업황의 회사인데 이 카니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는 사실 이제 수천 명이 모여서 여행을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투자들이 지금 베팅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제 뭐 못 오를 주식이 없다 이렇게 또 뭐 조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조금 유일하게 못 올라 있었던 손해보험주들 이번 주에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는 기분 좋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섹터로는 소비재 섹터, 그리고 또 보험 섹터, 현재 시점에서는 매력적이다, 이런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봄이 오면은 눈여겨볼 만한 섹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이 또 경칩이더라고요. 만물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그 시절인데 밖에 나가보니까 봄이 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말에 또 많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도 있고요.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두 남자가 찾아옵니다. 미스터 진단 시간 변함없이 오늘 저녁 9시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 금산 전문가, 박동기 전문가, 그리고 김덕호 FA 이렇게 세 분이 함께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02-128-3388번으로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